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날선 공방 환영합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3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경태 의원은 핫합니다. 연일 언론에서 나와요. 핫해요, 핫해. 괴롭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소년 수술에 숟가락 얹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로타군 이야기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 로타군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화보 촬영하고 나서 대통령실은 이 국내외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 본인이 주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사 많이 나왔어요. 예, 뉴스버스 보도에서도 그제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비영리 의료법인인 위드 헤브론 측에서 로타군은 이미 한국 치료 계획이 예정된 상태였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드 헤브론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에도 지난 5월에 이미 로타군의 상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이후에 한국 의료진 방문 이후에 치료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이 11월에 방문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마치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해서 제가 숟가락 얹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한 그 캄보디아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서 숟가락을 얹었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화보 촬영 이런 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순화해서 지금 화보 촬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저는 김건희 여사 순방 이전에 수술이 확정돼 있었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 많은 관심 받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이 오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나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핫하신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요. 약간 투머치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너무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장경태 키워주기. 네, 거의 고발만 안 했어도 제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공방으로 끝날 일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사실은 꽤 오래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슈가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꾸 이런 가십성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사실 장경태 의원님이 해가지고 좀 저희는 조명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을 폭로했다가 망신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논란을 이 판을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도 책임질 부분 책임 안 지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의미 있는 사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 대변인 사퇴는커녕 저희는 사실 의원직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정도 되면. 근데 대변인도 제대로 내려놓지도 않고 사과하면서도 그런 상황 또 되면 또 할 거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김우겸 의원 그냥 넘어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의 좀 최소한의 무게감에 관한 이슈니까. 국회의원이 좀 찌라시 언론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네. 정권은 증언만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 구속을 하는 마당에 야당은 증언을 가지고 질문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질문은 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조금 확인은 했어야죠. 좀 더 보강하고, 근데 당사자가 증언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당사자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을 왜 청담동 술자리 문제로 왜 고발을 했습니까? 제가 이제 소위
질의 과정, 김의겸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이제 최고위 모두 발언 시간에 이제 그 영상을 상영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뭐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고발했는지는 잘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다른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도 이렇게 고발당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경태 의원 과도하게 지금 띄워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장경태 의원께서 이제 팩트 체크 온전하지 않게 뭐 조명 얘기나 아니면 사실은 이게 더 탐사 이거를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틀지만 않았어도 이게 민주당 전체 리스크는 안 됐을 텐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은 아니 이거를 굳이 또 저희 대통령실에서 뭐 고발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비판하고 넘어가면 되는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이 또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니까 판단할 텐데 고발까지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님이 바로 직전까지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가 어떤 정치적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오로지 책임의 문제를 어떤 형사사법적인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좀 이 사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는 좀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자세를 좀 갖추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러면서 유튜버들이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갔던 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꼭 이 얘기를 전했어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내각의 구성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의 피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제가 봐도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아들과 뭐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이런 뭐랄까 이게 취재 목적도 아니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잖아요. 너도 다른 사람들이 압수수색할 때 어떤 마음인지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와가지고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쿵쾅거리고 뭐 도어락 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취재 목적이고요. 방금 도어락을 따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도어락 번호를 눌렀지 않습니까? 아니, 노크를 하는 과정에서 눌렸을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 도어락을 따려고 했다 마치 가택 무단 침입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조금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네. 취재 목적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지하철 공사 파업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파업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대로 강경 대응을 외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이거 뭐 못 살겠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업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뭐 일단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파업을 하는 분들도 좀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원론적으로 저희가 잘 설득하고 타협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뭐 누가 못 하겠습니까만은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6월에도 파업을 했다가 지금도 또 안전운임제 영속화라고 해서 지금 총파업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물류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거든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해가면서 좀 뭔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자. 아니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게 사실은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와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자는 건데 이거 영속화하자는 얘기는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도 함부로 못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택배 가격도 다 정하고 라이더들 우리 뭐 안전을 위해서 음식물 배달 가격도 그럼 우리가 공공에서 다 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걸 총파업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근데 총파업까지 오게 된 이유를 좀 그 경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미 한 차례 파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일몰 연장뿐만 아니라 이 품목의 확대까지 정부가 당시에 뭐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화물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정부의 말을 믿고 기대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파업을 접었던 것인데 사실 한 반년 정도 가까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파업까지 하게 된 이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화물 노동자들도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누가 이렇게
막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이 화물 노동자들이기 때문이고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경유값에서 지금 2022년 9월 말까지를 따지면 경유값이 한 5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구이고 어렵죠. 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 먹고 정말 하루 일하고 하루 사는 이런 정말 분들 정말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정부가 6월에 안전운임제 연장과 또 품목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9월에 업무 보고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정부에 대해서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팬데믹 비대면 사회에서 화물, 택배 물량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노동자들, 화물 노동자들이 다 열심히 고생해야 될 몫인가요? 그건 아니죠. 정부가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하셨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네, 요즘은 건강이 안 좋아서 거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했다는 얘기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업무 개시 명령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물연대는 또 계엄령이다, 강력 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서울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 강경하게 정치 파업이라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강대강으로만 가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봅니다. 이 어찌 해결해야 되는지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노동조합에서 그 화물연대에서도 좀 그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시고 아니 뭐 어느 정도 부분 파업이라든지 뭔가 좀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해야지 전체 지금 뭐 물류랑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마비시키면서 뭐 정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아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하루하루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받는 우리 정말 소상공인 서민분들이나 우리 산업계의 정말 많은 분들을 보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두 다 좀 차분한 상황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총파업인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그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하철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물연대에 동조해가지고 이게 판을 키우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면은 이게 더 뭔가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장민 장관이 뭐 하루에 3천억씩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다 같은 저로서는 사실 정말 그 말은 부적절합니다. 네, 정말 이 장관님이 감정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이 3천억의 손실 누가 만들었냐. 화물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방치해왔기 때문에 이 부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정권 잡은 지 6개월 됐습니다. 이거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그러면 정부 당시에 화물 노동자와 약속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약속을 몇 개월 내에 검토하겠다고 했지 6개월 내에 이거를 안전운임제를 영속화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검토했는지도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니까. 컨테이너라든지 지금 레미콘 트럭에 대해서는 3년 더 연장하자라는 절충안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영속화하자라는 걸 단정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6월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에 대해서 그럼 오케이 논의를 네. 하셨어요? 6개월 동안 한 당연히. 번이라도 하셨어요? 아니 화물연대 안 하셨죠. 국토부 6개월간 저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들어보세요. 네. 제가 국토위였으니까 6개월간 단 한 번도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급증했고 지난 10년간 사망 교통사고의 65%가 화물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방금 서울교통공사 얘기도 하셨는데 지난 9월에 작년에도 오세훈 시장이 이 강제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 인력 증원하겠다. 약속했었고요. 올해 5월에도 390명 충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나왔던 안이 요 근래 나왔던 안이 1,500명 인원을 감축하는 안이랍니다. 그럼 이거를 오히려 증원하겠다 했다 감축하는 이건 뭡니까? 그럼? 약속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더 큰 문제죠. 아니 근데 지금 일단 이런저런 상황 봐야겠지만은요. 지금 안전운임제 하고 나가지고요. 말씀하신 화물차 사고 줄었습니까?
저희가 안전운임제 하면서 화물차 운송기사들이 운송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운송시간 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운임 단가만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운임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운송시간을 무리하게 앞당겨서 사고가 늘어났다라는 주장들도 있는 거거든요. 15시간이죠. 평균 노동시간 15시간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용역하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돼 있고 60시간 이상 노동 주 60시간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15시간도 그러면 정부에서 노력해서 오히려 이 60시간 넘지 않도록 하루 12시간 넘지 않도록 제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정말로 안전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화물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냥 수익 증대에만 너무나 기울어진 이런 부분들 아닌가, 부작용은 없는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화물연대에서 다 같이 총파업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 영역이나 비교 분석 없이 그냥 정책화한다? 이거 그런 식으로 국가 정책이 끌려가서 안 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에서 내고 있는 자료들,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사고 건수 비교는 제가 지난 민생특위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안전운임제의 사회적 효과를 깎아내리는데 국토교통부가 동조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경태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네, 날카로운데요. 그런데 천하람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혁신할 수 있고 타협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앉아서 얘기하면 그 옆에서 용해인 또 따박따박 좋은 말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요, 사고가 줄었나 늘었나 여기에 대해서도 화물연대하고 정부 측이 내놓은 자료와 결과가 아예 다릅니다. 화물연대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제도 시행 이후에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줄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29%에서 1.4%로 감소했다. 거의 사라졌다.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렇게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비공개 자료 아니죠, 공개했으니까,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망자는 최근 3년 새 42.9% 늘었다. 이렇게 너무 통계치가 이렇게 너무 커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전문가들이 앉아서 얘기하면 조금 될 것 같은데 마주 앉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협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2번 마주 앉았는데 40분 만에 결렬됐어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두 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데 네. 천하람 위원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 차주들이다. 그래서 부자들이다. 노동자 아니고 귀족이다. 귀족노조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귀족노조라고 얘기하던데 이 얘기는 어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모두를 다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물 차주분들 보면 매출은 많더라도 그 화물차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할부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면 또 장기간 노동이라든지 또 집에도 잘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고임금이냐, 그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땀 흘리는 귀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12시간, 15시간 고생하셔서 막 300톤 넘게 실어 나르면서 고생하셔서 뭐 버시는 소득을 가지고 이게 고소득이다, 고임금이다, 귀족 노조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예, 대형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휴게소 저녁에 가보세요. 저 구석에서 맞아요. 뒤에서 쪼그리고 주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씻고 계신 분들 있어요. 잠을 쫓느라고. 근데 그런 분들 얘기하면 네, 천하람 위원 얘기가 또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귀족노조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귀족처럼 사는 노동자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안 데려오면서 이 얘기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요. 파업은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국정조사 얘기 좀 할게요. 국정조사 이게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국정조사는 어찌됐건 예산안 통과 이후에 직후에 실시되고요. 우리 또 국정조사 특위 우리 위원이 계시니까 용해인 위원께서.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상민 장관만큼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셔야 대통령께서 좀 파면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어찌되었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또 집중해서 성실하게 국정조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빠른 좀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저희가 한 명 책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한 명.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뭐 처음부터 주장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요, 약간 타이밍이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임 건의안 같은 것도 낼 거였으면은 이상민 장관 책임론 대두되고 바로 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나름대로 페어플레이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국정조사 잘해보자라고 악수하고 나서 어찌 보면 바로 또 이렇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력 발휘해가지고 강경파들 좀 달래가지고 어찌 보면 국정조사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또 아니 왜 시작하기도 전에 뭐 해임하라고 하냐 이런 식이 되니까 저도 민주당에서 이 타이밍에 꼭 저걸 했었어야 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하면 이거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해인 의원? 네, 해임하고 나서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조사에서 조사하면 됩니다. 합의의 정신이 이상민 지키기는 아니었잖아요. 이 국정조사 합의안의 정신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합의의 정신을 위반했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하람 위원님께서 강경파가 득세할 명분을 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경파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 나오면 국정조사는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국정조사를 대통령님의 심기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여당에 있는 많은 분들도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조사해서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좀 부족한 점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얘기하고 거기서 또 이상민 장관 책임질 부분 있으면 그 타이밍에 책임지도록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냐. 천하람이요. 네. 사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심기가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한다. 이런 워딩이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전에 저희도 뭐 문재인 대통령 경로하셨다 이런 거 할 때 뭔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경로하나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뭐 하려고 나옵니까? 5년에 한 번 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저희가 오늘 11월 30일이니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한 달 내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했고 파면, 해임 요구, 저도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과한 사람 없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해임 건의안 낸 거고요. 사실 오히려 전임 장관이 되셔서 이 기관에서 행안부 차관이 성실하게 조사받고 또 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 또 장관이라 바빠서 국정조사 임할 수 없다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민간인 신분 되셔서 증인 출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성실하게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이걸 반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뭔가 또 민간인 신분이 돼가지고 뭐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상민 장관을 그렇게 하자? 이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어떤 내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라는 건데. 폼나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폼나게 안 나오지 않고 이제 명령을 내야죠. 국정조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안 맞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책임자의 자격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뜨거웠습니다. 공동혁신구역 뜨거웠습니다. 세 분 응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치 물러섬 없이 이렇게 토론하는데 김주리님께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혀준 젊은 정치인들 반갑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414님 오늘 논의 뜨겁네요. 그래도 세 분 정치인에게서 미래를 봅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더 뜨겁게 토론해 주시고요. 대화해 주시고요. 네, 이런 싸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공동혁신구역 천하람, 장경태, 용해인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더 싸워도 돼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박영선 전